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4장 국가정보 생산활동의 제4절 정보 생산 및 전파 단계에서 전파 단계 중에서 제3항 정보 분석 기법의 나머지 내용인 자료형과 개념형의 분석 기법과 질적 분석 기법과 양적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약 강의는 이제 페이지 136페이지 정보 분석의 두 가지 기본 접근 방법인 자료형 분석 기법과 개념형 분석 기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형 분석 기법은 즉 모자이크 이론인데, 이 방법은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첩보를 최대한 수집한 뒤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는 분석 기법입니다. 따라서 분석보다는 첩보 수집의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기술 첩보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제 중심을 이루죠. 그러나 이 방식에는 이제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첩보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그릴 경우 단순화의 위험이 있고, 또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첩보를 수집하려는 무한 회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수집된 방대한 첩보 중에서 무엇이 유용한가를 선별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념형 분석 기법은 방향이 이제 정반대 방향인데요. 먼저 분석관이 큰 그림, 즉 이론적인 모델이나 가설을 설정한 뒤에 그 틀에 맞춰서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수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첩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초 이론이나 모델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닌 이론적인 추론을 통한 정보 분석의 방향성과 정확성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형 분석 기법의 어떤 유형에는 내재적인 접근법과 보편이론적인 접근, 비교 역사 모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재적인 접근은 이제 분석 대상의 특수한 맥락과 지역적인 특성을 중시해서 현안의 내부 논리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이론 접근은 이제 정치, 경제, 전쟁 등과 같이 일반화된 인과관계와 보편적인 경향을 토대로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비교 역사 모델은 이제 과거의 유사한 사건과 역사적인 맥락을 비교해서 현재 현안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죠. 사원별로 내재적인 시각과 보편 이론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자료형과 개념형의 내용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자료형 분석 기법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첩보를 수집한 뒤에 이것을 모자이크처럼 조합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모자이크 이론에 이제 기반하는 것이죠. 주로 기술 정보 옹호론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인간 정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고, 또 허위 정보나 역정보에 이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분석관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첩보의 분류, 통합, 해석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념형 분석 기법은 자료 수집 이전에 전체적인 정보 구성의 틀을 설정하고 그 틀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내재적 접근법, 보편 이론적인 접근, 비교 역사 모델 등을 이론적인 기반으로 하고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편 이론 접근은 이제 특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고, 내재적인 접근법은 이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비교 역사 모델은 역사는 반복한다는 전제에 따른 해석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양적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적 분석 기법은 사회 정치 현상을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라는 계량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수치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 예측하고 정치 변동, 전쟁, 경제 동향처럼 보편적인 인과관계가 뚜렷한 분야에 적합합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러한 계량적인 방법론을 폭넓게 활용하지만 모든 현상을 수치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전에서는 병력과 무기 등 물리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비계량적인 요인인 사기, 전략, 지휘력 등이 이제 어떤 승패를 좌우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적 분석은 이제 객관성과 예측력은 높지만은 정성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그 한계가 이제 고려해야 이제 한계가 보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양적 분석 기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세 분석 기법, 또 베이지안 분석 기법, 의사결정 나무, 귀납적인 통계 분석, 행렬 분석, 시뮬레이션, 게임 이론 등이 있죠. 이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 교재를 보고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질적 분석 기법인데요. 이 질적 분석 기법은 현상의 배경과 인과관계를 내부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맥락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자료가 부족하거나 계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논리적인 추론과 사례 분석, 또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며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의 이념 성향, 정부의 개혁 방향, 외교 관계 등 복잡하고 불확실한 어떤 그 현상 분석에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인 분석이 보편성과 규칙성을 강조한다면 어떤 질적 분석은 전문적인 지식과 직관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의 맥락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분석 기법의 종류에는 이제 이것도 잘 내용별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있고 핵심 판단 기법, 인과고리 기법, 역할 연기, 그 다음에 경쟁 가설 기법, 사례 연구, 분기 분석법, 또 목표지도 작성법, 또 유추법, 위원회 토의 기법, 델파이 기법, 계층 분석, 또 문제 발견 기법,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양적 분석 기법과 질적 분석 기법을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각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분석 기법과 질적 분석 기법을 비교해 보면은 장단점과 특징이 있는데, 양적 분석 기법은 객관성과 예측력이 강하지만 인간적인 맥락적인 요소를 간과하기가 쉽고요. 질적 분석 기법은 심층적인 이해와 현실적인 통찰이 이제 가능하지만은 주관성의 이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정보 분석에서는 양적, 질적 분석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안분석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분석기법은 기존의 양적, 질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999년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 분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부정확한 첩보, 불충분한 자료, 분석 간의 오류, 정책 결정자의 편견 등으로 인해서 정보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동일 규제에 대해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상호 비교 검증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법으로는 이제 악마의 대변인, 레드팀,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전제 조건, 붉은 세포 역할, 시나리오 전개 기법, 돌발 사건 가정 분석 비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기법은 편향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장점은 있는데, 시간과 자원의 부담, 그 다음에 조직 내 갈등 가능성, 정책 결정자의 이해 한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실제 활용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004년 정보개혁 테러방지법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도입해서 정보의 경쟁적인 검증과 오류 예방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 과정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첫째, 정보 요구 관련 문제로서 정보 분석은 정책 결정자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맡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분석이라도 활용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기 전술 정보와 장기 전략 예측 정보 생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 현상 중심의 정보 생산은 분석관들이 장기적인 국가정보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가 있고요. CIA 현행 사건 증후군처럼 단편적인 첩보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장기 예측 정보 생산이 소홀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수집 정보 홍수와 TP 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 임무 방치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대한 첩보가 쏟아지지만 실제 분석과 보고서 생산이 이에 맞추지 못하는 불균형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제 개별 분석 창구와 통합의 문제입니다.
여러 정보기관이 독특한 정보 문화와 분석 기법을 갖지만은 전체적인 정보 분석의 조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발전시키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째, 이제 암시와 경고의 문제입니다. 정책 담당자에게 적시 경고를 제공하는 것은 전략적인 충격 예방에 중요하지만은 지나친 경고 남발은 늑대소년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째, 이제 수집 첩보의 한계와 정보 분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콜린 파월의 조언처럼 정보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하고 최종 판단은 정책 담당자가 내리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보 분석의 쟁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켄트가 이제 정보 분석의 9계명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즉 켄트는 이제 정보 판단의 결과는 분석관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하고 정책 위반자의 관심 사항에 이제 주목하라. 그리고 분석의 과정과 거기서 파생된 결론을 명백히 구분해서 기술을 해야 한다. 또 언어 구사를 이제 정확히 하라는 것이죠. 또 오픈 마인드와 다양한 이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분석가는 자신의 의제나 선호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 전문가의 조언이나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 등을 다 참고하라. 그리고 정보 판단은 사실과 신빙성 있는 제보에 근거해야 하고 분석적인 가오를 인정하고 또 실수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 정보 분석 기법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 자료형과 개념형 그리고 양적 분석, 질적 분석 기법, 대안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요약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절 4항 분석관의 자질과 오류 142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정보학 총론 책은 종이책과 전자책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종이책은 제 개인 접촉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책은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지가 나왔습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7급과 9급 복귀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또 기존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어떤 실전적인 문제 풀이가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아주 유용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 역시 문제집 역시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